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창당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입장하는 모습을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수락연설이 시작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오늘 분석 전망하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사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문재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만났더군요. 글쎄요, 만났어요. 잔치 전날 그래도 좀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에 두 분이 만났는데 어색한 만남이었다고 계속 이제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창당 하루 앞두고 만났는데 아무래도 현안 얘기가 나왔겠죠. 예. 현안은 뭐 최근에 현안은 두 정치 세력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기초공천, 기초선거 공천 하냐 안 하냐 아니겠어요? 지금 네. 당내에서도 아주 양당 간에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당내 이견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을 잘 해결 못하면 창당을 하고 처음부터 지방선거 초입부터 삐걱거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좀 그 서로 좀 감정, 앙금도 좀 풀리고 그랬어요. 그래, 근데 그게 막 하루 만나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한상진 교수가 아주 정면으로 문재인 의원 용퇴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로 뭐 내색은 안 하겠습니다만 불편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겠죠. 단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둘 간에 뭐 인품의 문제 해결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까 현장을 저희가 잠깐 봤거든요. 시작할 때. 봤더니 대형 현수막들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과거에는 못 보던 문구들, 뭐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아주 크게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진 뭔가 상징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봤는데 오늘 뭐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분들도 많이 초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황교안님 여쭤보고 싶은 게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신당 이름이. 예. 석자로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논평한 입장에서. 새정 민주당이 요구한 게 있나요? 그게 새민연으로 해야 되나요? 새정치민주연합 그게 원래 약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약자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 약자가 아직은 보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일부에서 새정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정년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건지 아닌지 아직은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새정년이요. 예, 그렇게 보도가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관위에 등록된 건지 과거에 네. 열린우리당을 우리 당으로 등록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자꾸 여루당은 그 예. 상대당에 아주 결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당의 약자 쓸 때는 그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약자 써줘야 돼요. 근데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면 이 당이 조금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좀 급조된 느낌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평론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석자가 뭔지도 딱 지금 안 들어온다는 것은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이 좀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내일 한번 등록할 때 등록 같이 할 겁니다. 이른바 이제 우크릭 문제인데 안보 문제, 성장 문제 중시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현충원 참배 때도 양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요소를 참배하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당장 6.4 지방선거용이든 야당이 정말 중원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든 뭐 절박한 필요가 있겠죠. 다만 예. 이제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려면 그게 이제 과거 행적부터 그 구성원들의 컨센서스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이런 어떤 노선 변화가 당내 컨센서스를 전제로 한 것인지 6.4 지방선거 전까지 일단 봉합을 좀 하고 예. 이후에 본격적인 백가쟁명, 백화점의 논쟁이 일어날 것인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른바 우크릭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좀 급조된 느낌이 있다. 급조됐다는 얘기는 이 논의와 이 노선이 틀렸다는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들의 예. 어떤 그 합의에 전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장 보더라도 지금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김상곤 후보는 예. 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참배를 참배 안 거부하고 하겠다 있습니다. 했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게 어떤 균질적이면서도 치열한 논쟁 속에서 예. 산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새로운 정당의 노선이라 봐주기는 좀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창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고요. 예. 과연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냐, 지금 당내 노선 결정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우리 박상원 박사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급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급조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을 급조라고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대개 우리나라의 그 선거 연합이라는 게요. 선거 앞두고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합이니 이합 집산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번도 사실 이번 창당 과정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요. 지금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안 걸치다 보니까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거 이제 창당 다 했으니까 난 간다 이런 것들은 아주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에게. 예. 그러면서 급조란 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 하더라도요. 전 이게 이념적으로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 거 이것이 급조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그 내에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민주 세력도 있고 저기 뭐 남부 저기 농민 세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예. 보수주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 정당이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념적인 어느 정도의 갈등 이런 거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금 민주당 내 이른바 이제 이념적으로 우리가 그 구도를 만들 때 친노 강경과 이쪽에 이제 안철수 세력은 뭔가 이제 보수 우크릭이다. 예. 여긴 아니다 그러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리고 예. 사실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언론에 도표도 나오면서 상당히 그 분야별로 차이를 많이 부각시켰습니다만 사실 차이 좀 크게 없다고 봐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념 정당들이 중요합니다만 향후 이제 이 정당이 창당돼서 내일 완전히 창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하고 또 내일 또 이제 두 단계 거쳐서 하는데 정책 하나하나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를 얘기한 다음에 본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해야지 그 정확한 평가라고 봐요. 네. 아직 문구 몇 개 가지고 이게 우크린이 자클린이 얘기할 게 아직 이른데 분명한 것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튼튼한 안보 이런 것도 별로 없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아주 좋은 면이라고 봅니다. 예. 선거라는 게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투표에서 사실 이 민주당이 뭔가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너무 좌클릭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많은 불신이나 약간 믿음을 못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아까 산업화 이른바 산업화에 관련된 분을 초대한다 이런 것들은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또 하나 이렇게 해야지 예. 이른바 비새누리 중도 보수층을 견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건 뭐 단지 서로 이 급조돼가지고 이념적으로 선거 앞두고 막 합쳤다라기보다는 예, 예. 그런 하나의 변화의 단초로 본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 오늘 6.25 전쟁 참전 용사들, 뭐 탈북자, 중동 근로자, 네. 그리고 그 산업화 시대 구로공단 여공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추천한다고 하고요. 네. 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수 정당이다. 그리고 그 정도 스펙트럼은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교수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6.15 14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보면 뭐 천안함 용사 분들을 위한 의자도 비워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저는 그 야권의 재구성, 이른바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정치의 이념 지형상. 그런데 급조란 말은 뭐 급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당입니다. 새로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강 정책이죠. 이 부분이 충분한 토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시간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끝장 토론을 하자 제의했을 겁니다. 좀 쉽게 물러서는 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파란색이 정당의 색깔 아닙니까? 색 전문가들한테 파란색 하는 한 100가지 색이 있답니다. 오션브루, 스카이브루, 딥브루 뭐 색 수백 가지 색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이른바 이제 한국형 진보의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이 계속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지방선거용인지 예. 아니면 총선 대선 최소한 1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헌 당규에서 두 분의 임기가 1년 보장됐다 하지만 저는 본격적인 문제는 역사지방선거를 지나봐야 예. 그 이후에 본격적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네. 그러면 뭐 선거용 뭐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용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본격적인 노선 경쟁 또 이른바 투쟁, 노선 투쟁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예. 그럼 이전에는 일단 좀 봉합된 측면이 있다. 어제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급히 만났지만, 그러니까 봉합을 하고 일단 가는데 육사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봉합된 문제들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특히 야권이 패배한다면 이 문제는 더 큰 파열음을 내면서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으로서는 불안정성 위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 이제 대비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뭐 정치 상황이 다르니까 꼭 같이 평면적으로 대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1990년도에 3당 합당이 잠깐 떠올라요. 예. 그 당시 이념적인 색깔은 얘기할 것도 없이 예. 성장 과정이 달랐던 정치인들이었어요. YS나 노태우 네, 대통령은. 네. 예. 자, 교수님 잠깐만요. 아, 지금 예. 현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주고요. 교수님 계속 말씀해 그렇죠. 주시죠. 예.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약간 우클릭이다 좌클릭이다 정도가 아니었죠. 아주 다른 정치 배경이었는데도 잘 갔단 말이죠. 그 당시 사실 뭐 한 지붕 세 가족 그래가지고 그 정치부 출입했으니까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예.
그때는 아직 저 기자 생활하기 전입니다. 아, 저입니까? 90. 그래서 저 이런 90년대 생각이 초반. 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측면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더 많이 보도도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물론 선거 끝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리더십의 부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리더십과 김한길 리더십이 과연 이 당내 이런 여러 가지 파열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 이념적인 차이를 미치는 이런 것들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당이 너무 급조됐다.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선거 후에 아까 지금 박 박사 잘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파열음을 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예. 좀 다른 관점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정당이 있어가지고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90년도 3당 합당 때 그게 같은 것은 그래서 결국은 민자당이 정권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예. YS가 그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새 신당이 해야 될 게 바로 리더십을 찾는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조율해 나간다면요. 예. 가능하게 잘 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이제 그 내부에서 갈등이 치열하게 폭발될 수 있죠. 지방선거가 분기점이랄까요? 분수령이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사님은? 일단 지방선거를 전제로 신당이 야권이 신당을 만든 것이죠. 그건 예. 틀림없어 보입니다. 틀림없어 예. 보이고. 근데 이제 3당 딱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공동대표 체제인데 당내 역학구도를 봤을 때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후보의 의석 2석입니다. 그다음에 김한길 걔가 과연 몇 명이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김한길 직계를 10명 이상 봐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130석 가운데 잘해야 두 분이 합친 의석은 15석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주주는 친호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일종의 이중권력 상태인데 예. 여기서 이제 리더십 문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등장한 정치인 안철수의 리더십은 사실 희망을 발견하기보다 실망을 준 측면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오늘 창당하는 날 제3지대 정당을 추구했던 박우건, 윤여준 전 의장이 떠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진짜 호랑이굴에서 안 의원이 이런 정강정책, 이른바 우크릭된 정강정책을 안착시키면서 예. 당내 리더십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어린 눈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 시험 때가 일단 6차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예.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야권호가 안철수라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사람을 FA 해와가지고 이 한국 시리즈를 일단 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이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안철수 현상 또 정치인 안철수 리더십 모든 문제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6차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만약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네. 그러면 양 대표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뭐 분수령이 되는 거 당연하고요. 지방선거가. 예. 지금 워낙 지금 최근에 몇 개 처음에 다시 얘기를 하면요. 그 3월 2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을. 네. 3월 7일 날 통합 방식을 결정했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그 지지율을 단순히 합친 것만큼 나왔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대체로 시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급격히 급전직하였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큰 것도 아니었어요. 예. 기초공천, 기초정 무공천 잡음이지만 그건 사실 그 당내 여러 가지 분란으로 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한상민 교수가 문재인 의원 용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6.15 14일 빼니 안 빼니 뭐 철회했느니 이런 뭐 그러면 안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볼 때 정치가 인식의 문제거든요. 뭔가 저 두 집단이 뭔가 안 맞는구나 이러면서 막 지지율이 빠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리더십의 부재거든요. 사실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지금 6.15 14 같은 경우는 사실 저같이 정치를 빼지 안 달아본 사람도 1972년도 뭡니까? 7.4 공동성명, 그다음 92년 노태우 때 그 남북 기본합의서 이런 것들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정부가 역대 쭉 통일의 로드맵에 있어가지고 지내왔던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빼자? 이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봉합한다면은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면은 잘 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우리 박 박사 지적한 것처럼 안 의원의 리더십이 잠깐 약해 보인다는 거죠. 윤여준 장관이 떠난다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지난번에 창당 과정에 있어가지고 김성희 의원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런 정치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정치 감각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 외적 비판이 많다는 얘기. 그게 바로 본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요. 예. 그런 것부터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될지 쉽지 않겠죠. 좀 의문이긴 한데요. 자, 지금 당초 그 예상 시간 일정들보다 조금씩 시간이 늦어진 늦춰지고 거죠. 있어서요.
두 대표의 수락 연설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고요. 자, 지방선거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셨는데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네,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울 경기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자, 준비됐으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계한 위원장 지금 정강정책 부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나면 당원 당규 제정 다음에 당대표 선출 연설이니까요. 자, 오늘 나온 한국일보 조사인데요. 박원순 시장 48.9,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일 경우 47.2%, 아주 근접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고요. 자, 경기도 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격차가 큽니다. 꽤 크게 나요. 오차범위 한참 벗어났죠. 네, 김진표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온다면 20%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고요. 김상곤 전 교육감이 나오면은 더 나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지금 야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김진표 의원이 좀 더 치고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좀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또 하나 이제 과거의 예입니다만 예. 뭐 그 선거라는 게 항상 과거의 경험치 그대로 반영되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역대 선거에서 거의 예외 없이 서울과 경기는 항상 승부가 같은 정당이 이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 3, 4, 5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인천, 경기가 한 적이 2, 3, 4회가 그랬고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특히 서울, 경기는요 아주 그 물론 뭐 우리가 사는 게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이나 통신 모든 게 생활 문화권이 그래서 그런지 이 서울과 경기 쪽에 어느 한쪽이 이기는 쪽이 가는 경향이 많았고 또 하나는 특히 서울의 경우는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정당 지지도가 높은 정당이 100% 이겼어요. 그렇습니까?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끝난다.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도 아, 그랬나요? 그때는 좀 달랐죠.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였으니까. 1, 2, 3, 4, 5회가 그랬다는 게 이번은 6회 지방선거니까. 동시지방선거는 아니었죠. 박원순 시장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제 남경필 의원이 한창 앞서가고 박원순 시장은 좀 앞서가다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새누리당 내 경선에 관련된 게 보도가 되면서 잠깐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서 노출도가 좀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고 올라오면서 거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짝 추격한 입장이 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항상 선거가.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조화 현상까지 대비시키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천도 지금 송 시장이 많이 앞서가다가 유정복 장관이 바짝 따라붙었거든요. 지금 거의 오차범위가 여기 돼서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게다가 지금 계속 잡은 얘기는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상당히 야권으로서 어려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 전 지방선거가 야권 입장에서 너무 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는 야권이 지키는 선거입니다. 지키는 선거인데 뭐 전체적으로 최 교수님 예력이 제가하시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야권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오늘 야권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 창당을 계기로 이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야권이 기대만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당헌 당규 논란에서 힘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잠복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진노와 비노의 갈등, 또 안철수 의원 리더십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권이 정말 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제 뭐 선거라는 게 굉장히 역동적인 거니까 또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4년 전만 하더라도 일주일 전 여론조사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뭐 어떤 변수가 잠복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야권이 굉장히 좀 분발해야 될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 전멸 얘기가 야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기초선거에 또 돌아가서 정당 공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당 내지 정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당 기관이 무너진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민주당의 기관 조직을 그대로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0개 정도 기초단체장을 서울에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1번만 있고 야권 후보가 난리반대했고 이게 실제로 만약에 제로가 된다면 그야말로 야권의 기관 조직이 거의 붕괴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약속이라는 하나의 뭐 도덕적 프레임을 얻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에 봤을 때 타격이 너무 크다 이거. 선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야권의 숙제가 훨씬 많은 지금 이런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자, 두 분 다 뭐 정치 현장에 오랫동안 머문다면서 현장 상황을 잘 아시니까요. 이 기초공천 문제 참 딜레마거든요. 지금 이거 진짜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천을 당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세 분이 다 공약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과 한창 여야 간의 논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천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 예. 또다시 이쪽 야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공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합당을 한 거고 일단 이게 새 정치다 약속을 지킨다 해서 이제 그게 명분이었단 말이죠. 이제 와서 사실 지금 박 박사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천을 번복한다 무공천을 뭘로 설명할 것인지 설명은 가능해요. 이런 얘기하면 되죠. 지금 원래 그게 각 당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의 선거의 하나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의 룰이잖아요. 규칙. 규칙이 다른 걸로 경기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새정치연합 쪽이 민주연합 쪽이 이 부분을 현실 정말 냉철히 인식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21개가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 이게 무소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상당 부분이 새누리당 갔다. 그럼 이제 합당에서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자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인데 현실적인 그 뭡니까 당의 하부 조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지. 그렇다면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통합했던 것은 안철수 의원이 현지 정치 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면 패배하니까 합치면이 크잖아요. 근데 아무리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걸 공천을 안 한다. 그거 설명이 안 돼. 그렇다고 공천을 다시 번복해. 그럼 이건 완전히 이건 새누리당은 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딜레마인데 무공천을 계속 명분을 유지하면서 새누리당 좀 압박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야권으로서 왜 당신들 약속 안 지키냐. 같은 규칙으로 가자. 네, 교수님 지금 이 두 주인공이 지금 당 대표로 막 선출됐습니다. 이 두 당 대표가 공동 대표들이 바로 합당을 한 그 명분이 바로 그 기초공천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 그걸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무리 현실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다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원의 명령이니까 우리 번복하겠다라는 거는요. 국민에 대한 명분이 안 씁니다. 일단. 그래서 양쪽을 절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새누리당한테 다시 압박을 좀 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새누리당이 공천을 번복하지 않는 공천으로 간다. 기초선거에 그러면 전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제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하부 조직이 무너지는데 그 정당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1차, 2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자, 이곳은 지금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임기가 1년이죠. 네. 임기 1년이고요. 지도부는 최대 25명까지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대표의 수락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